안녕하세요. 사례를 통해 배우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정진옥 박사의 대어감 성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아이 자유행위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이슈이기도 하죠. 자유행위는. 오늘 사례를 주신 어머니는 이 아이도 11살 자폐 성향이 있는 지적장애 아들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유행위 시작해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 행위가 거의 바닥에 엎드려 비비는 행동을 주로 하고 한 번씩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만지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이제 아예 고착화되어 버린 것 같다. 문제는 뭐냐? 혼자만의 공간에 사면 좋겠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당황스럽고 주변 시선이 불편하다. 그리고 아이의 성기, 피부도 벗겨지고 상처가 날 정도로 비비는데 이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아 줘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많이 고민되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 11살 자폐 성향의 지적장애 아들이 성기를 바닥에 비비거나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문제인가? 그 행위를 오픈된 공간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성기가 상처가 날 정도로 자유행위 하는 게 문제인가? 다 문제죠? 우리가 볼 때 다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하는가,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대처하려면 왜 이 행동을 하지? 항상 왜에 대한 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거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왜 할까? 이 아이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 11살 자폐 성향 지적장애 아들. 항상 나이와 장애 유형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11살이라는 것은 사춘기에 들어가고 있는 나이라는 거. 사춘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호르몬이 이 아이의 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자폐 성향이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성적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이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기의 몸의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그 불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물건을 부수거나 자기 몸을 때리거나 물거나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하는 과격한 행동들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 사춘기 시기에. 그것이 본인의 그런 어떤 불안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특히 말이 안 되는 부어가 안 되는 자녀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자폐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자극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봤을 때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자극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아이들은 외부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집중하게 되고, 또 자기의 몸이 일종의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갖고 주로 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극을 하는 그런 행위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기를 만지다 보면 거기서 오는 또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성기를 바닥에 비비거나 손으로 만지는 거거든요. 왜 그 행동을 하는가? 성기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쾌감을 알게 되었는데, 이 쾌감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피스톤 운동이라고 하는 성인들이 주로 하게 되는 자기 힘의 방식, 그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 나이 아이들은 그 방식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식기를 바닥에
비비면서 압력을 줄 때 그때 또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손으로 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사정이 안 될 수 있지만 성호르몬이 많아지는 이 사춘기가 되면은 정액이 많아지면서 이런 어떤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거나 압력을 통해서 자기 생식기를 어떤 자극을 주는 걸 통해서 정액 양이 적지만 조금씩 사정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적절한 자기 자극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또 오픈된 공간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이 자녀에게는 공과사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혼자서 해야 되는 그 행동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 사적인 공간이죠.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에요. 사회적 공간이고. 그런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 자극을 하는 이 행동은 혼자서 있는 공간에서만 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공간이 없을 때는 아무 데서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가 생길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이 아이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생길 때 지금 해야 되는 거. 이따가 해, 나중에 해, 이따가나 나중에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활동이 끝났을 때, 집에 갔을 때, 밥 먹고 나서, 샤워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어떤 행위 중심의 어떤 시점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가 아니고, 어디에서, 내 방에서, 화장실에서 문 닫고,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상처날 정도의 자행위를 왜 하는가?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제 경험상 제가 만났던 자녀들 봤을 때 통증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몸이 상처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 통증을 또 쾌감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픈 건지 모르니까 진짜 아프면 안 할 텐데. 그런데 한번 자기 자극을 시작하면 이 사정이 돼야지 끝이 나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몸이 상할 때까지 자기 자극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에게는 자기 몸의 소중함과 공과사의 개념, 그다음에 적절하게 자연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때 할 수 있지 하게 되면 지금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있을 텐데 자녀들도 이 참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측하지 못할 때는 기대하지 못할 때는 그냥 지금 해결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자녀의 삶에 사적 공간과 사적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자유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빠나 남자 형제나 누군가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 윤활유를 사용해서 상처나지 않게 윤활유를 사용해서 아빠나 누군가가 남자분이 자녀가 자신의 그 음경을 이렇게 잡으면은 음경을 잡은 그 손을 아빠나 누군가 같이 잡고 피스처 운동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녀가 자유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때 자녀 손을 잡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없는 화장실로 가자. 라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해. 그것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언제 할 수 있다. 뭘 못하게 하면은 언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때 거기서 그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는 거. 그러고 나서 너는 지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네. 아빠처럼 이제 아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몸, 특히 속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를 만지거나 보여주거나 누군가가 있는 데서 그런 어떤 자기자극하는 것을 하지 말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한 약속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 속옷으로 가려지는 생식기 부위를 만지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것은 이 약속을 깨는 거라는 거. 그래서 약속과 관련해서 그 행위를 참아낼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내 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시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자폐 성향이 있는 지적장애 아들의 자유행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